엄마, 밥상이 뭐 이래요? 어? 뭐야? 냉장고도 텅텅 비어 있네. 엄마, 우리 밥은 어디 있어요? 내가 먹을 밥만 했어. 상전도 아니고 왜 당연하게 내 집에 오면 내가 너희 밥을 차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니?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가 어떻게 자식에게 밥도 안 차려줄 수가 있어요? 어머니 장난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 집 온다고 어제부터 밥도 안 먹고 쫄쫄 굶고 왔단 말이에요. 우리 배고파요. 왜? 나는 너희처럼 하면 안 되니? 그동안 내 집에서 밥은 잘만 얻어 먹었으면서 너희는 집에서 밥 먹고 가라는 소리를 한 번을 안 하니? 내가 밥이라도 먹고 간다고 할까봐 얼른 집에 가라고 눈치만 팍팍 줬잖아. 그건 아, 그게 부모가 자식 집에서 밥 한 끼 먹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려울 일이야?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 밥 해드리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줄 아세요? 나도 마찬가지야. 이제 다 큰 자식들 밥 차려주는 거 부담스러워. 각자 밥은 각자 집에서 먹고 오자. 나도 너희한테 밥 달라고 안 할 테니까 너희도 나한테 밥 달라고 하지 마. 안녕하세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63세인 박순희 할머님이십니다. 박씨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쌓여가는 서운함 때문에 요즘 들어 마음이 영 불편합니다. 박씨 할머니에게는 장성한 아들과 딸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큰아들은 일찍 결혼하여 벌써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고, 손주가 초등학생이 될 만큼 시간이 흘렀습니다. 반면 딸은 오랫동안 독신으로 살겠다고 큰 소리를 치며 부모님 속을 썩이다가 40이 다 되어서야 급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한 지는 아직 몇 년 되지 않았죠. 박씨 할머니는 큰아들과 딸이 결혼할 당시 신혼집 전세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시작부터 너무 어렵게 살면 안 되지. 부모가 자식한테 보태주는 건 당연한 거야. 신혼부터 자식들이 경제적으로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심지어는 며느리와 사위가 부담을 느낄까봐 결혼 때 흔히 주고받는 명품 가방이나 보석 같은 혼수조차 거절하며 자식들의 결혼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자신이 준 만큼 되돌려 받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고, 오로지 자식들이 행복하게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엄마의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현재 박씨 할머니의 2 자녀는 모두 독립하여 잘 살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박씨는 자식 2 다 결혼시켜 놓고 이제 걱정 하나 없겠다고 부러워할 만큼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씨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서운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웃기게도 고작 밥 한 끼 때문이었죠. 결혼한 자식들은 모두 독립하여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했지만 아들과 딸은 엄마 밥이 제일 맛있다거나 집에 가서 밥 차리기 피곤하다는 이유를 들먹이며 가족들을 데리고 자주 박씨 할머니의 집에 와서 식사를 하고 갔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이 와서 밥을 먹는 것이 싫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해준 밥을 맛있게 먹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함을 느끼기도 했죠. 처음에는 그저 반가운 마음뿐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자식들이 찾아오면 밥상을 정성껏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사실 평소에는 혼자 사는 터라 간단히 끼니를 해결하곤 했지만 자식들이 온다고 하면 전날부터 장을 보고 밑반찬을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진짜 서운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작 자식들이 단 한 번도 자신들의 집에 박씨 할머니를 초대해 "엄마,
오늘은 우리 집에 와서 밥 한 번 드시고 가세요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큰아들은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고 손주가 벌써 곧 초등학생인데도 단 한 번도 자신의 집에 엄마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신혼 초 박씨 할머니는 며느리와 통화할 때 은근슬쩍 말을 꺼내 보기도 했습니다. 얘, 신혼집은 다 정리했니? 그래도 집들이는 해야지. 아, 어머님 집들이 그거 꼭 해야 하나요? 요즘 사람들은 번거로워서 집들이 잘하네요. 밖에서 사 먹는 게 더 편하죠. 그렇구나. 그럼 집 구경은 언제 시켜줄 거니? 그냥 너희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집이 좀 어수선해서요. 다음에 정리되면 꼭 모실게요. 하지만 그 다음은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박씨 할머니의 집과 차로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임에도 박씨 할머니를 집으로 초대하는 일은 절대 없었고 특별히 만나야 할 일이 생기면 오히려 아들 내외가 박씨 할머니의 집을 방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엔 신혼이라 어수선하고 생활이 안정되지 않아 그런가 보다 하며 이해하고 넘어갔지만 결혼 후 수년이 흐른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을 초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박씨 할머니의 마음속엔 점점 깊은 서운함과 섭섭함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단 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평생 자식들에게 무언가 바라고 준 적은 없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부모가 자식들 집에서 밥 한 끼 먹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박씨 할머니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자식들은 주말이면 박씨 할머니 집으로 찾아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것도 늘 식사 시간에 맞춰서였죠. 사실 아들과 딸은 명절이나 중요한 날이 아니더라도 한 달에 두세 번은 박씨 할머니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주말 오후 문 밖에서 익숙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아들 내외와 딸 내외가 서 있었고 손주 하은이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도 왔어요, 엄마. 딸과 며느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들어와. 밥 다 됐으니까 손이나 씻고 앉아. 할머니는 처음엔 자식들이 찾아오는 것이 반갑고 기뻤지만 점점 그 방문이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집에 찾아올 때마다 늘 식사 준비와 뒤치다꺼리는 당연히 할머니 몫이었죠. 자식들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뻔뻔해졌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자식들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늘 그렇듯이 아들은 반찬 투정을 늘어놓았고 며느리와 딸은 마치 제 집처럼 냉장고부터 열어보며 먹을거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밥상을 보며 아쉬운 듯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떡갈비 안 했어요. 지난번에 맛있게 먹었는데. 아이고, 장에 가니까 고기값이 너무 올랐더라. 아들은 여전히 아쉬운 표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웃으며 넘어갔던 이런 반찬 투정들이 이제는 박씨 할머니의 가슴에 서운함으로 쌓여갔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며느리가 냉장고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어머님 냉장고에 불고기 남았네요. 이거 저희가 좀 가져갈게요. 며느리는 종종 박씨 할머니의 집에 와서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을 집으로 가져가곤 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맞벌이로 바쁜 직장 생활로 음식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이해해 흔쾌히 내어주었지만 이제는 이런 행동이 당연시 돼버렸죠. 그런데 그날은 며느리와 딸이 냉장고 앞에서 언성을 높이며 다투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불고기 통을 집어들자 딸이 재빨리 가로채듯 손을 뻗었습니다. 잠깐만요, 새언니. 이거 제가 먼저 찜해놨어요. 우리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건데요. 아가씨는 신혼이고 아직 애도 없잖아요. 우리 집엔 한창 크는 애가 있는데 이번엔 양보 좀 해줘요. 무슨 소리예요? 여기 우리 친정이거든요. 제가 엄마한테 부탁한 거라고요? 서로 언성을 높이며 다투는 딸과 며느리를 보면서 이 집의 주인은 박씨 할머니 본인인데 정작 주인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다투는 모습을 보니 어이가 없고 속상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박씨 할머니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둘 다 그만 좀 해라. 나이 40 넘어서 부끄럽지도 않냐? 내가 너희들 먹이려고 이 나이에 반찬 만들고 사는 줄 알아. 박씨 할머니가 크게 꾸짖자 두 사람은 그제야 머쓱한 표정으로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자식들이 모두 돌아간 후 박씨 할머니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 뒤 또 하나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렸고 아들이 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까지 하은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요. 뭔 일인데 그렇게 급하냐? 아내 친척분 중 한 분이 상을 당하셔서 지방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간도 늦고 봐줄 사람이 없어요. 아들이 서둘러 설명했습니다. 그래, 내가 봐줄 테니 얼른 데려오너라. 30분 후 아들은 손주 하은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피곤함을 감추고 손주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하은아, 할머니랑 재밌게 놀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은 몇 가지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내일 저녁에 데리러 올게요. 다음 날 아침부터 박씨 할머니는 손주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직 어린 손주는 온 집을 어지럽히고 박씨 할머니가 막 정리해 놓은 것을 다시 흐트려 놓는 바람에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했고 허리는 더욱 쑤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가 되어서야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죠. 엄마, 저 지금 운전하고 오는 중인데. 장거리 운전하느라 너무 피곤해서 그냥 집으로 바로 갈 것 같아요. 죄송한데 하은이 좀 집까지 데려다 주실 수 있으세요? 박씨 할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본 것도 모자라 이제는 데려다 주기까지 하라니. 하지만 아들의 말투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고 결국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데려다 줄게. 근데 너희 집 주소 다시 말해줄래? 하도 가본 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구나. 박씨 할머니는 씁쓸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30분 후 박씨 할머니는 손주를 데리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집 앞에 도착하자 둘이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고마움의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감사해요. 정말 어머님 덕분에 한시름 났어요. 손주를 먼저 집에 들여보내고 집 앞에서 아들과 며느리와 인사를 하는데 문을 열자 집안에서 맛있는 냄새가 풍겨져 나왔습니다.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에 박씨 할머니는 손주를 돌보느라 정작 자신은 식사도 제대로 못 챙겨 먹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하루 종일 손주를 돌봐줬는데 식사 정도는 같이 하자고 말해도 되겠지. 박씨 할머니는 그런 기대를 품고 말했습니다.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구나. 참, 나도 정신이 없어서 오늘 식사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잘 됐다. 너희 집에서 밥이라도 한 끼 먹고 가면 어떻겠니?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더니 며느리가 먼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오셔서 저희가 음식이 준비가 안 돼서요. 늦게 와서 집도 정리도 못했고 장도 못 봤거든요. 응? 아니, 집에서 버젓이 음식 냄새가 나는데.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들도 재빨리 덧붙였습니다. 엄마, 다음에 미리 말씀하시고 오시면 그때 식사 같이 해요. 집에 밥이랑 반찬 하나 없다는 말이니? 냉장고에 뭐라도 있겠지. 그냥 간단히 먹고 갈게. 그러나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어색한 표정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 그게 엄마. 우리 지금 피곤해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엄마도 집에 가서 푹 쉬세요. 할머니는 현관 안쪽으로 들어서려 했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마치 막아서듯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 그래. 그럼 나는 이만 가볼게. 박씨 할머니는 서운한 마음을 애써 숨기며 말했습니다. 결국 박씨 할머니는 아들 집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현관문 앞에서 어색하게 서 있다가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손주를 맡아줬으면 적어도 고맙다고 밥 한 끼라도 먹고 가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박씨 할머니가 밥을 먹고 가는 게 큰일이라도 되는 듯 서둘러 집으로 떠밀어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씨 할머니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적어도 딸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지용아, 내 오빠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니? 내가 손주 돌봐주고 데려다 주기까지 했는데. 같이 식사하면 안 되냐고 말 한 번 꺼내니까 뻔히 밥 차려져 있는 거 다 봤는데 준비 안 됐다면서 나를 그냥 문전박대했다니까. 엄마가 자식 집에서 식사 한 번 같이 하는 게 그리 어려울 일이야? 박씨 할머니는 딸의 정성어린 위로를 기대한 반면 딸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엄마, 사실 나도 새언니 마음 이해돼. 며느리 입장에서 시댁에서 밥 해드리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줄 알아? 뭐 부담스럽다고? 박씨 할머니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응, 나도 결혼해보니까 알겠더라. 요즘 시대에 왜 며느리가 시부모 밥을 꼭 차려줘야 해? 엄마도 괜히 오빠 집 가서 밥 달라고 하지 마. 그러다 안 좋은 소리 듣는 수가 있어. 다 엄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순간 박씨 할머니는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은 친정엄마의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며느리의 입장을 대변하며 아들 부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박씨 할머니의 심정도 모른 채 딸은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근데 엄마, 이번 주말에 동태탕 좀 해주면 안 돼? 이서방이 계속 동태탕 먹고 싶다고 동태탕 노래를 부르네. 박씨 할머니는 결국 화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놈의 동태탕 내가 알아서 해먹어. 60 넘은 엄마 시킬 생각하지 말고. 치! 엄만 오빠네에서 뺨 맞고 왜 나한테 화풀이야? 딸은 기가 막힌 듯 투덜거렸습니다. 그렇게 퉁명스럽게 말을 던지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전화가 끊어진 후 박씨 할머니는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니 박씨 할머니는 항상 자식들만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자식들을 너무 오냐오냐 키웠나?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자식들을 이렇게 키운 게 잘못이었나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이번 일들을 겪고 나니 서운함이 극에 달한 박씨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는 살면 안 되겠다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아. 박씨 할머니는 이제 자식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엄마 집에 오면 밥 얻어먹는 건 당연하게 여기면서 지들 집에선 밥 한 끼도 못 먹게 하는 자식들에게 그들이 한 것처럼 똑같이 돌려주기로 결심했죠. 며칠간 고민하던 박씨 할머니는 기발한 작전을 하나 세웠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평소처럼 아들과 딸이 박씨 할머니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엄마, 내일 몇 시쯤 가면 돼요? 아, 엄마가 만든 명절 음식 너무 기대된다. 아들이 들떠서 말했습니다. 너희들 편한 시간에 오렴. 엄마, 동태전 해주시는 거 맞죠? 이서방이 동태전 좋아하잖아요. 딸도 습관처럼 요구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래, 알겠다, 조심히 와라 라고 했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짧게 답장했습니다. 너희 마음대로 해. 나도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아들과 딸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뭐지? 엄마 화나신 건가?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었나? 자식들은 불안했지만 곧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명절날 아침, 자식들은 가족들과 함께 박씨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면 평소처럼 맛있는 음식들이 잔뜩 차려져 있겠지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두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자식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집에서 명절 음식 냄새가 나지 않았고 매년 명절마다 본 풍성한 음식이 가득한 식탁 대신 식탁 위에는 딱 한 사람분의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환장하는 떡갈비도 없었고 딸이 매번 싸가던 나물 반찬도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엄마, 밥상이 뭐 이래요? 딸은 불이 나게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뭐야? 냉장고도 텅텅 비었네. 엄마, 평소엔 반찬이랑 과일 가득 있었는데? 다 어디 갔어요? 평소 명절이면 각종 나물과 전, 고기 반찬들로 가득 차 있던 박씨 할머니의 냉장고가 텅 비어 있는 것을 보자 자식들은 이 상황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엄마, 우리 밥은 어디 있어요? 아들이 놀라서 물었고 박씨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먹을 밥만 했어. 왜 당연하게 내 집에 오면 내가 너희 밥을 차려줘야 한다고 생각해? 순간 아들이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가 어떻게 자식들에게 밥도 안 차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자 딸이 덧붙였습니다. 엄마, 장난이 너무 지나치잖아요. 엄마 집 온다고 어제부터 밥도 안 먹고 쫄쫄 굶고 왔단 말이에요. 우리 배고파요. 왜? 나는 너희처럼 하면 안 되니? 그동안 내 집에서 밥은 잘만 얻어 먹었으면서 니들은 엄마한테 집에서 밥 먹고 가라는 소리 한 번이라도 한 적은 있니? 아들과 며느리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혹여나 내가 밥이라도 먹고 간다고 할까봐 얼른 집에 가라고 눈치만 줬잖아. 그건 아, 그게 아들과 며느리는 우물쭈물했습니다. 박씨 할머니의 말에 부인할 수 없었죠. 참, 맞다 지영아 너가 그랬지. 요즘 시대의 며느리가 시부모 밥 차려주는 거 부담스럽다고. 나도 마찬가지야. 이제 다 큰 자식들 밥 차려주는 거 부담스러워. 각자 밥은 각자 집에서 먹고 오자. 내가 너희한테 밥 달라고 안 할 테니까 너희도 나한테 밥 달라고 하지 마.
자식들은 점점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말이 저번에 자신이 엄마에게 했던 말임을 알아차리고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한 건 기대했다가 엄마가 괜히 더 상처받을까봐 그런 거였죠. 박씨 할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 집에 멋대로 찾아오는 것도 안 돼. 냉장고에서 음식 가져가는 것도 안 되고. 딸이 억울한 듯 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남이에요? 그래, 남 아니면 냉장고 함부로 열고 가져가도 되니? 너희가 집에 오면 음식 준비부터 청소까지 할 일이 3배는 더 늘어나? 그렇게 같이 밥 먹고 싶으면 밖에서 만나자. 자식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요? 엄마, 진심이세요? 자식들이 뭔가 말하려는 듯했지만 박씨 할머니는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내가 지금까지 너희 오면 공짜로 밥 해주고 반찬 퍼준 게 있으니 나는 돈 안 낼 거니 그리 알아라. 그게 싫으면 식사 자리 자체를 안 가지면 돼. 단호한 박씨 할머니의 태도에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박씨 할머니에게 해온 행동을 생각하면 할머니의 말이 너무도 정당했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저희가 하은이 맡긴 날 때문에 그러세요? 그때 밥 먹고 가시라고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어서 며느리도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때는 죄송했어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제발 화 푸세요. 딸도 어머니에게 사과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많이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엄마 집 오지 말라는 말은 없던 일로 해주시면 안 돼요? 그날 하루만의 문제가 아니야. 나는 너희들 올 때마다 항상 최선을 다해 대접했어. 근데 내 나이가 몇인데 그렇게 무시당하고 이용당하기만 하면서 살아야 하니? 이번 일을 그냥 없던 일로 할 생각 없어. 그럼 난 이만 밥 좀 먹고 올 테니 너희는 나가서 먹던지 알아서 하렴. 그렇게 심각해진 분위기 속에서 저희 이만 가볼게요 라는 아들의 어색한 말을 시작으로 자식들은 말도 없이 얼굴을 굳힌 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저 묵묵히 겉옷을 챙기고 신발을 신으며 서로 눈치만 보다가 인사를 하고 급히 박씨 할머니의 집을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고 난 후 집안에는 고요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평소 명절이면 자식들과 손주의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할 집이 갑자기 텅 비어버리자 잠시 허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만 그것도 잠시 박씨 할머니는 오히려 후련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차려진 밥상을 바라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후, 이제야 속이 다 시원하네.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지. 박씨 할머니의 입가에는 오랜만에 후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명절 사건 이후 자식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박씨 할머니에게 서운한 감정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박씨 할머니가 얼마나 자신들을 위해 애써왔는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먼저 맞벌이였던 아들과 며느리는 종종 박씨 할머니에게 손주를 맡기곤 했는데 사이가 어색해지자 더 이상 부탁하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열어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러게 어머니 댁에서 반찬 가져오던 버릇이 있어서 마트에 가는 걸 까먹었네. 아들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우리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 솔직히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 편하게 얻어먹으면서도 고마운 줄 몰랐네. 며느리도 한숨을 쉬며 공감했습니다. 한편 딸 역시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박씨 할머니에게 의지하며 편안히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었죠.
딸의 요리 실력은 한참 부족했고 혼자 음식을 준비하며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반찬도 직접 해먹어 보니 재료값도 비싸고 손도 많이 갔죠. 특히 최근에 시부모님을 집으로 초대했던 날, 딸은 혼자 음식 준비에 설거지에 청소까지 끝내고 난 후 온몸이 파김치가 되어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그 순간 딸은 문득 박씨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나이가 드셨는데 그 많은 음식을 매번 혼자 준비하고 치우셨잖아. 나는 시부모님 두 분만 초대했는데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데, 엄마는 우리 식구 전체를 어떻게 매번 혼자서 다 챙기셨을까? 딸은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이후 자식들은 마음을 다잡고 박씨 할머니에게 사과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먼저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으로 한번 오세요. 저희가 음식 준비해서 모실게요. 엄마는 그냥 편하게 오시기만 하면 돼요. 박씨 할머니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자식들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듣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되어 아들의 집에 도착하니 이미 딸과 사위도 와 있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현관을 들어서면서 어색하면서도 설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들, 며느리, 딸, 사위가 서툰 솜씨지만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눈시울이 촉촉해졌습니다. 엄마, 저희 그동안 너무 철없이 굴어서 죄송해요.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며느리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그동안 해주시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앞으로는 집에도 자주 초대할게요. 딸과 사위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죄송해요. 저도 이제야 엄마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박씨 할머니는 그 말에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이렇게 진심으로 깨닫고 고쳐나가려는 너희들 마음이면 충분해. 그래도 엄마도 이제는 나이가 있으니까 서로 부담되지 않게 앞으로는 간단히 만나는 게 어떠니? 그날 이후 가족들의 만남은 한결 간소해졌습니다. 몇 달이 지난 지금 박씨 할머니는 자식들과 아주 가끔 만나고 있습니다. 그 만남도 이제는 항상 박씨 할머니의 집이 아니라 아들과 딸의 집이나 간단한 음식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매번 외식비는 아들과 딸이 번갈아가며 부담했고 서운하거나 섭섭한 일 없이 만남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아 서로에게 오히려 더 친밀감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커피숍에서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지금 이렇게 밖에서 보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엄마도 편하시죠? 박씨 할머니는 편안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 힘든 건 싫단다. 집이 아니라 밖에서 보니 나도 음식 준비 안 해도 되고 너희도 서운한 소리 들을 일 없으니 서로 좋은 거 아니겠니? 아들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엄마 서로 부담 안 주는 게 최고네요. 진작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내가 진작 말했어도 너희가 알아들었겠니? 이렇게 한번 혼쭐이 나야 깨닫지. 그렇게 서로 웃으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처음엔 이런 방식이 낯설기도 했지만 가족들은 예전보다 더 편안하고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관계가 정이 없어 보인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의 노고를 생각하면 서로에게 더 좋은 일이었습니다. 자식들도 살기 바쁘고 박씨 할머니도 나이가 들어 힘드니
이렇게 간결하게 보는 것이 좋았습니다. 만남의 방식이 축소되었다고 해서 그 마음까지 줄어든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진정한 마음이 담긴 짧은 만남이 부담스러운 힘든 시간보다 훨씬 값진 것임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이후 박씨 할머니는 점점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즐겼고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자식들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으니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하고 편안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 모두에게 이번 일은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이제 박씨 할머니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더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